민정이가 그런 회사 회장이면 내가 재벌 딸이야. 고급 레스토랑이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18년 만에 동창회에서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받던 김민정. 고졸은 한계가 있어. 이런 건 대학에서 배우는 거야. 역시 수준이 안 맞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순식간에 얼어붙은 동창회장. 가방끈 짧다며 놀리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서 김민정이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민정은 입구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동창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18년이나 지났는데 민정이 작게 중얼거리며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반짝이는 조명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어머, 민정이 아니야? 김태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한때 반장이었던 김태수는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민정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너도 별로 안 변했네. 그런데 뭐하고 지내? 김태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에 다녀. 어느 대학 나왔더라? 김태수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민정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 아, 맞다. 그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김태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만 주변 동창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박지은이 여러 동창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박지은은 변호사 배지를 손에 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앤박 법무법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예요. 이번에 승진했거든요. 박지은이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 반 공부 1등답네. 동창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수진도 부지런히 자신의 근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브랜드 핸드백을 든 이수진은 자신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IT 컨설팅 회사 부장이에요. 요즘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어머,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겠네. 네, 이번 달에만 싱가포르랑 홍콩을 2번이나 다녀왔어요. 이수진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구석진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동창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경쟁적으로 풀어놓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자, 이제 한 명씩 근황 발표해볼까? 김태수가 사회를 보며 제안했습니다. 지은이부터 해봐. 박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김앤박 법무법인에서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연봉은 말하기 부끄럽지만 억대예요. 와, 동창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수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IT 컨설팅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MBA도 미국에서 했고요. 요즘은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역시 수진이답네. 영어도 완전 네이티브 수준이지? 김태수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민정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 하는데? 박지은이 관심 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녀요. 어느 대학 나왔어? 이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연회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박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졸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수진이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지만 민정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 학력은 있어야지.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대화 주제가 경제와 정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요즘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박지은이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ESG 경영도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죠.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습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아젠다 보셨어요? 김태수가 아는 척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은 그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해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지은이 민정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정아, 이런 얘기 알아들어? 요즘은 이 정도는 알아야 사회생활 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 민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고졸은 한계가 있어. 이런 건 대학에서 배우는 거야. 김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민정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민정이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기 자리가 좀 좁아서 저쪽 테이블 어때? 민정은 말없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욱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태수가 제안했습니다. 2차로 클럽 라운지 갈까? 분위기 좋은데 알거든. 동창들이 모두 호응했습니다. 민정이도 같이 가자. 이수진이 의례적으로 말했습니다. 거기는 좀 비싸서 부담될 것 같은데? 박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래, 푹 쉬어. 오늘 와줘서 고마워. 김태수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8년 전 그때와 똑같은 시선, 똑같은 차별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1등, 전교 1등이었던 자신도 결국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18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민정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민정의 휴대폰에 단체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지은이 만든 엘리트 동창 모임 단톡방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인 시음회 어때요? 강남에 좋은 와인바 알거든요. 박지은의 메시지 아래로 동창들의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모임이네요. 와인 시음회라니 정말 센스 있어요. 민정은 화면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참석할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고급 와인바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어둡고 세련된 조명 아래 진열된 수백 병의 와인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이수진이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정은 평범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왔지만 다른 동창들은 모두 명품 옷차림이었습니다. 소믈리에가 다가와 와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우안 지역의 이 와인은 보르도 우안 지역의 특성이 잘 나타나네요. 박지은이 와인을 맛보며 아는 척했습니다. 탄닌의 밸런스가 정말 훌륭해요. 이수진도 와인잔을 돌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민정은 와인을 어떻게 마셔야 할지 몰라 그냥 물처럼 마셨습니다. 민정아, 와인은 이렇게 마시는 거야. 김태수가 과시하듯 와인잔을 돌리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먼저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음미하면서 민정이 어색하게 따라해 보려 했지만 서툴렀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됐습니다. 유럽 출장 때 샤토 마르고에서 직접 사온 와인이 집에 있어요. 이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 와인 얼마나 비싸요? 김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병에 200만 원 정도? 이수진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민정의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 박지은이 갑자기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없었어. 요즘은 누구나 다 가는데. 박지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수진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프라이빗 뱅킹 미팅했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주더라고. 프라이빗 뱅킹이요? 동창 중 하나가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야. 최소 10억은 있어야 가능하지. 김태수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로 수익률이 꽤 좋아요. 박지은이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유럽 여행 가보고 싶어요. 여행도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박지은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패키지 여행 말고 제대로 된 배낭여행이나 문화기행 말이야. 민정아, 너는 주로 국내 여행하지?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펜션이나 모텔 정도? 뭐? 그 정도. 민정이 위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고졸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더라. 그래도 임원급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박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학 동문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동창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박지은과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보면 안쓰럽긴 한데 솔직히 대화 수준이 안 맞잖아. 박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편하긴 해. 이수진이 동조했습니다. 매번 눈치 보게 되고 설명도 해줘야 하고 차라리 다음부턴 우리끼리만. 민정이 화장실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지 않을까?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야 그렇지. 적당히 해야지. 박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화장실 개별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주차장에서 동창들이 각자의 차를 자랑했습니다. 새 차 뽑았어. BMW 최신형이야. 김태수가 리모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와, 완전 멋있다. 이수진이 차 주변을 돌며 감탄했습니다. 민정아, 너는 어떤 차 타? 박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민정의 대답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환경을 생각하는 거네. 박지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정아, 언젠가는 차도 사야지.
김태수가 위로하는 척 말했습니다. 민정은 홀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동창들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과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정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고등학교 앨범을 꺼냈습니다. 낡은 앨범을 펼치자 18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시상식 사진을 보며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등상을 받은 자신의 모습은 기뻐 보였지만 낡은 교복이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수학여행 사진들을 넘기다가 민정은 멈췄습니다. 반 아이들은 모두 즐겁게 웃고 있었지만 자신만 빠져 있었습니다.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 혼자 학교에 남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가난했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민정은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계속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분노와 자괴감이 가슴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창들의 말과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민정에게는 모든 것이 멀기만 했습니다. 한 달 후 박지은이 새로 만든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어요. 최유리 씨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민정은 궁금해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최유리님, 드디어 오셨네. 이수진이 즉시 호응했습니다. 최유리 씨 아버지가 그 유명한 혜성그룹 회장님이시잖아. 김태수가 흥분한 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정은 혜성그룹이라는 이름에 놀랐습니다. 전국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청담동의 초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정아, 여기야. 김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정이 다가가자 새로운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최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리예요. 최유리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정의 평범한 차림새를 훑어보는 최유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이에요. 반가워요. 민정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고졸 출신도 있네. 최유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다양하다. 겉으로는 친근한 말투였지만 민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은 최유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청와대 경제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어요. 와, 동창들이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하버드 MBA 나오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박지은이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최유리가 겸손한 척했지만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메뉴를 보던 민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 요리가 1인당 35만 원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 셰프가 미슐랭 3스타 출신이에요. 최유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수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의 한 달 용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프랑스 요리였습니다. 민정이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헷갈리자 최유리가 말했습니다. 어머, 민정 씨는 서양식 매너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게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김태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유럽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최유리가 우아하게 나이프를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요? 이수진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 진출하는데 투자 규모가 500억 정도 돼요. 최유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이요? 네, 작년에도 유럽 쪽에 300억 투자했어요. 최유리가 계속 자랑했습니다. 요즘 IT 업계 인수합병도 활발하더라고요. 김태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들 인수하고 있어요. 최유리가 관심 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닉스 그룹이라는 신생 기업도 인수 검토 중이에요. 아, 그 회사 실사를 우리 로펌에서 했는데 박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결국 대기업 앞에서는 한계가 있죠. 최유리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닉스 그룹이 어떤 회사예요? 최유리가 민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정 씨가 알만한 회사는 아닐 거예요. 고졸 출신이 이해하기엔 좀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최유리의 말에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식사 중간에 민정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식사 중에 전화 받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나? 최유리가 핀잔을 줬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까? 공장에서 일하시나? 최유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이 얼굴이 빨개졌지만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정 씨는 평소에 어떤 책 읽어? 최유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걸 즐겨보는데 민정은 그런 잡지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나는 그냥 소설이나. 아, 그렇구나. 최유리가 의미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최유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번쩍이는 스포츠카 불빛이 켜졌습니다. 와, 완전 멋있어. 이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민정이는 어떤 차 타? 최유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최유리가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말했지만 시선은 차갑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다른 동창들도 각자의 차를 자랑하며 떠났습니다. 민정은 홀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니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합니다. 혜성그룹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성그룹은 바로 최유리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그룹은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설마.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유리가 말한 인수 대상이 바로 자신의 회사였던 것입니다. 동창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정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최유리의 오만한 태도, 동창들의 무시,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구나.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정이 급히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피닉스 그룹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혜성그룹에서 정식 인수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펼쳐보니 생각보다 공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주주들 반응은 어때?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혜성그룹 같은 대기업과 맞서기 어렵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해성그룹의 자금력을 생각하면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쟁력이 있어. 기술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거든.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을 바꿔보자.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논의하자.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민정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민정이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호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민정이구나. 18년 만이네. 강호진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는 근처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어. 강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근처에서 일한다고? 네, 저기 피닉스 그룹 건물에서요. 민정이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강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피닉스 그룹? 아시세요? 학원가에서 유명해. 젊은 CEO가 만든 회사라고. 강호진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니? 강호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정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호진이 수저를 놓으며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피닉스 그룹 회장이에요. 민정아. 강호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민정이 최근 겪은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무시, 최유리와의 만남, 그리고 인수위기까지. 아직도 학벌 때문에 무시당고 있어요. 그때 네가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갔다면. 강호진이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시려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도 이해해.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강호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 네가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잖아. 그래도 사람들 시선은 여전해요. 민정아, 학벌이 전부가 아니야. 강호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강호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대 출신으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명문대 출신 동료들이 나를 무시했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실력으로 보여줬지. 아이들 성적이 늘 1등이었거든. 강호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교감까지 됐잖아.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강호진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바로 진짜 공부야. 민정의 눈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 동네에서 내 회사 성공 이야기가 유명하거든. 강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맨손으로 이룬 성과라고 다들 얘기해. 민정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하게 해. 강호진이 격려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평가받을 필요 없어. 감사해요, 선생님.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라. 강호진의 마지막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민정이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자.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재무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국내 대기업들의 견제에만 맞서지 말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 민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기술 개발에도 더 많이 투자하고. 임원들이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력은 과거야. 실력이 현재야. 민정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호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동창 모임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민정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내일 해성그룹에서 정식 협상 제안을 해온다고 합니다. 좋아. 받아들이자. 민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건도 분명히 제시할 거야.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제는 당당하게 싸울 때야.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민정은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민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18년간 짊어져 왔던 열등감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나를 보여줄 시간이야. 민정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호진의 말처럼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이튿날 저녁 한남동의 초고급 레스토랑 입구에 민정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정아, 여기. 김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최유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와인도 준비했거든요. 역시 최유리 센스. 이수진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비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최유리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회사에서 대형 인수건이 성사되었거든요. 동창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요? 박지은이 감탄했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김태수가 궁금해했습니다. 피닉스 그룹이라는 IT 기업이에요. 최유리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정이라는 여자가 CEO로 있었는데 최유리가 의도적으로 민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역시 재벌가는 다르네요. 박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도 이런 성공 스토리 들으면서 배워야지. 이수진이 민정을 향해 빈정거렸습니다. 민정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김태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졸 출신이래요. 최유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운 좋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학벌이 없으면 한계가 있죠. 하지만 결국 대기업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유리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역시 기본기가 중요하다니까. 동창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민정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런 회사 회장이면 내가 재벌 딸이야. 이수진이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하하. 레스토랑이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최유리가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
동창회 같은 데서 만나면 완전 위축되어 있을 타입일 거예요. 고졸 출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신감도 없고 매너도 모르고. 최유리의 말에 민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정장 차림의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정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민정의 비서였습니다. 뒤로 2명의 경호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직접 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최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최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혜성그룹의 인수 제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비서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민정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정아. 박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네가 정말. 박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수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피닉스그룹 회장 김민정. 김태수가 명함을 읽었습니다.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그럼 최유리가 인수한다는 그 회사가. 김태수가 더듬거렸습니다. 네, 제 회사입니다. 민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유리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한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고졸 출신, 위축되어 있을 타입, 매너도 모르는이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비서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민정이 동창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민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민정을 에스코트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간 민정이 고급 세단에 탑승했습니다.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레스토랑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민정이야?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동안. 동창들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인수하려던 회사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졸 출신 민정이었습니다. 박지은이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이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축하 모임은 충격과 혼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정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회사 정체성이 노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휴대폰에는 동창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박지은의 정중한 문자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정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진도 호칭을 완전히 바꿔서 연락했습니다. 민정 회장님, 시간 되실 때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김태수까지 극존칭을 쓰며 연락해왔습니다. 민정은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피닉스그룹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혜성그룹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공격적이야? 민정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주요 거래처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벌써 2군데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영업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유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유리가?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 민정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혜성그룹 회장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피닉스그룹 인수를 중단해 주세요. 최유리가 아버지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혜성그룹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회장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사이라서. 유리야, 개인적인 감정과 사업은 별개다.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건을 중단할 수 없어. 하지만 오히려 네가 그 여자와 친분이 있다니 더욱 좋군.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겠어. 최유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한다. 다음 날 민정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핵심 정보가 혜성그룹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민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박지은 씨가 속한 법무법인에서 우리 실사를 담당했잖아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정보가 혜성그룹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민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더 있어? 이수진 씨가 IT 컨설팅 업계에서 수집한 우리 회사 정보도.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창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회장님,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재벌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투자금 회수를 검토한다는 곳도 있어요. 민정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김 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김 부장이? 민정이 놀랐습니다. 핵심 개발팀장이었습니다. 혜성그룹에서 3배 연봉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민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어요. 인사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유리였습니다. 민정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정아, 뭐 하려고 전화했어?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말 없어. 정말 도와주고 싶다고. 최유리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민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야. 아버지 몰래라도. 믿을 수 없어. 한 번만 만나줘. 최유리가 간청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싶어. 민정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네가 정하는 곳 어디든. 좋아.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카페 루나에서. 고마워. 전화를 끊은 민정은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졸 CEO vs 재벌 3세. 과연 승자는? 앵커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학벌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일까요?
리포터가 민정의 과거를 파헤치며 보도했습니다. 신데렐라 CEO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정이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닐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벌가와 정면 승부는 무리죠.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늦은 밤 민정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1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최유리와의 만남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마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최유리와의 약속 당일 오후 2시 강남 카페 루나에 민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최유리를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최유리가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상시보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정아, 기다렸지? 최유리가 민정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뭐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최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최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최유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인수를 중단시킬 수 있어. 민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아버지도 내 말은 들어주거든. 최유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해? 최유리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정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거든. 정말? 그건 심각하네. 최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진들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민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기술이 핵심인데. 최유리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이야? 자율학습 알고리즘이야. 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개발한 독자 기술이거든. 대단하네. 최유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야. 자금이 부족해서. 민정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최유리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어떤 정도야? 운영자금이 3개월 정도 남았어.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해. 걱정하지 마. 최유리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꼭 도와줄게. 최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우정을 믿어줘. 민정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의지가 돼. 2시간 후 만남이 끝났습니다. 최유리가 급히 해성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최유리가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정이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습니다. 최유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털어놨어요. 해성그룹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자율학습 알고리즘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운영자금이 3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최유리가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완벽하군. 회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한 타격 포인트를 알았으니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어. 며칠 후 피닉스 그룹의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개발팀 5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뭐라고?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성그룹에서 3배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민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인사팀장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주요 거래처 3곳이 오늘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동시에? 네, 모두 혜성그룹의 압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민정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유리가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때 재무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악의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김 회장님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셨어요. 민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였습니다. 혜성그룹에서 더 안전한 투자처를 제시했다고 하시네요. 민정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민정은 강호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강호진이 민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짜 실력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젠 정말. 민정아,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강호진이 민정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중소기업 연합회 사무실에서 민정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정부에서 혁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연합회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독자 기술을 가진 회사를 우선 지원한다고 하네요. 민정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민정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직접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들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국제기술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비서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CNN과 BBC에서 민정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고졸 CEO의 글로벌 도전이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습니다. 해외 투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성그룹이 제시한 가격의 3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유리가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아니다. 더욱 철저하게 밟아야 한다. 회장이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정은 최유리의 배신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지만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보여주겠어.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8개월 후 같은 강남 호텔 연회장에 동창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정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입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정 회장님, 김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수야, 그냥 민정이라고 불러. 민정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해.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박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다 지난 일이야. 민정이 박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학벌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이제 다 괜찮아. 민정이 관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유리가 전해달라고 했어.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언젠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유리가 민정이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최유리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로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강호진이었습니다. 선생님, 민정이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제자. 강호진이 민정을 껴안았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정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강호진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정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동창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박지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학벌이 아니에요. 민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느냐가 중요해요.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점은 다를 수 있어도 도착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수진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민정이를 제대로 봤다면 과거는 과거야. 민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예요. 김태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민정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드림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동창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박지은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수진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해봐요. 강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이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야. 동창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김태수가 아쉬워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박지은과 이수진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덕분에 우리도 많이 성장하게 됐어.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을게. 이수진이 다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민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정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열등감과 분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야.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그 성공을 나누는 것이지. 다음 날 오후 피닉스 그룹 사무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드림 브릿지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멘토링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학벌은 출발선일 뿐이에요. 민정이 젊은 창업가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한 젊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도 처음에는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어요. 민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버텼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정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글로벌 혁신 CEO 어워드 상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민정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젊은이들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해질녘 사무실에 혼자 남은 민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민정이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처럼 누군가의 꿈도 오늘 밤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민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선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18년간 학벌 차별에 시달렸던 한 여성이 진짜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모습,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정.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출발선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 앞서고 어떤 이는 더 뒤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출발선이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달려가느냐입니다. 민정처럼 때론 혼자서도 견뎌내야 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당신만의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의 상처를 품은 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